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또 비가 좀 내리고 있죠. 그리고 태풍에 대한 영향권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대책.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흰남노에 대한 여파로 지금 수해를 입은 농가 뭐 과일 사주기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좀 크죠. 이 복구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비 피해에 대한 부분들 미리미리 잘 대비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미국에서 지금 기침한번 하니까 아시아권 증시가 완전히 밀려버렸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 인상, 물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물려 있고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러나 저러나 더 문제인 것은 지금 집중적으로 잘 안 나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구가 늙어간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구가 병드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지금 많이 못 들어왔는데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돈 벌러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 동남아에서 넘어오는 그 이제 노동자 같은 경우도 연령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다가 이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크다.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노인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이거를 어디 거치지 말고 그냥 애한테 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한테 주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관리는 해야 되겠죠. 좀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한 뭐 기관 만들고 뭐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바로 돈을 꽂아주는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바우처라든지 학원을 끊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이제 일론 머스크도 경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은 앞으로 우리 또 케이팝 걸그룹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나올 확률도 떨어진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인구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본 빠졌고요. 지금 중국은 오늘 포치에서 지금 이제 달러 급등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몰아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의 지금 상하이 회담을 했는데 오늘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이제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관계가 지금 뭐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들, 러시아의 의문과 우려 표명. 그래서 푸틴, 시진핑 우려 이해, 미 동맹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 그래서 일단 두 독재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북중 너 이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시진핑도 약간 지금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민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러시아는 이미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죠. 서명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결국은 민심을 벗어나고 사리사욕에 취해 있으면은 결국은 이렇게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공조도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원조를 받고 있으며 지금 땅을 다시 수복에 나가고 있다. 이런 포인트인데 또 젤렌스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연설문을 읽으면서 니네 없이 우리는 지금 에너지, 음식, 뭐 모든 것들 땅, 빚 다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명연설이다. 이런 극찬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 어찌됐거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이슈로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타격을 입은 거예요. 도시락 폭탄이라고 또 오늘 표현이 나오던데, 밥상에 지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월급이 안 올라요. 그리고 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떨어진다. 그래서 또 이제 정유사들, 횡재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이 정유사들은, 지금 세금을 다 토해내라.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움직이고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엑소모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SK라든지, GS 칼텍스 뭐 등등 해가지고 토해내라. 너무 많은 폭리를 취했다. 국민들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또 영빈관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빈관 신축이요. 청와대 관광자원화 예산도 논란. 그래서 청와대 관광 목적. 그래서 야, 지금 뭐 긴축한다라고 하는데 긴축해서 다 돈 여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금 꼭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대목인데, 야, 지금 굉장히 난망합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좌우지간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철도 파업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지금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또 좋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은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중간 선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거 전으로 잘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이죠. 10월 지나고 이제 11월 되는데 좀 긴 시각으로 보자. 주가를 지금 망하게 냅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고요. HLB 오늘 한 2-3% 올라다가 또 떨어졌죠. 오늘도 외인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팔았다. 그리고 개인이 지금 또 이제 매수가 상당히 또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주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매도 정책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외국인 지분 매수 관련해서, 지금 들어올 것이다라는, 이런 시그널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이죠. HLB 블록버스터급, 신약과 병용 주목, 대형 펀드들 투자 저울질, 지금 요 포인트인데, 지금 이제 1대는 이제 진양권 대표고, 지금 2대가 블랙럭, 1경 지금 2,400조 정도를 굴리는, 3대가 뱅가드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적은데, 외인 자금 유입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위암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뭐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베스트 오브 에스모를 받고, 그때 이제 뱅가드하고 이제 블록록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때 5% 넘은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가 나오고 아주 큰 지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지금 이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들 지지부진했죠.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터지고 뭐 쭉 오다가 나노 코박스 또 왔다가 승인 나네 안 되네. 근데 이제 가남은 이제 진짜다라는 부분들. 이게 가짜면은 S모를 부정하는 것이고, FDA, EMA, 다 위헌이죠. 이걸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찌라시 관련해서 강경 대응책이 나왔고요. 주가는 지금 뭐 못 가고 있지만은, 이 리보세라립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뭐 신라젠, 코로롱, 티슈젠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랑 다르죠. 이건 S모에서 일단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걸 부정한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은 이게 얼마나 상용화가 되고 이에 대한 주가 가치가 매겨질 것이며 FDA 승인이 언제 나느냐, EMA 승인이 언제 나느냐, 지금 여기에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은 일단 가남 1차, 선낭암 1차, 선낭암은 단독, 그리고 이제 가남은 병용, 리브하고 캄뎀리 두 개 가져간다. 근데 이제 이게 경구다 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스콩에서도 발표를 했었고, S모도 나왔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에 대한 이슈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0%를 넘어가는데, 헬스케어도 16%대인데, 요거는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들어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종 상용화에 대한 분들 4-5년에 대한 소요 지금 이런 대목인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빠르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제 1-2년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에 대한 주가 반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선반영이다.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뭐 악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매도가 악재라면 악재죠. 이 제도적인 개선, 상환 기간 정하는 거, 90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감사합니다.